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이번 화재로 6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1월 20일 용산 남일당 건물 점거농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수사 인력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19명과 수사관 24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첫째,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규명, 둘째,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셋째,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 확정과 법리 판단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수사 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자들의 사인과 화재 원인, 그리고 농성자와 경찰의 책임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가 어두운 막루 안에서 발생하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농성자 전원이 복면을 한 상태여서 정확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반과 화학분석팀을 통해 정밀 화재감식과 가능한 모든 과학적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성자 27명에 대해 총 94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75명에 대해 총 107회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 간부 7명도 모두 조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농성자 조사 시 변호인을 26회 참여하게 하고 영상 녹화를 32회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밀한 부검을 통하여 사망자들의 사인을 명확하게 밝히려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입수한 모든 동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다수의 화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의 책임과 철거 용역 직원의 책임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지휘계통에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을 빠짐없이 조사한 것은 물론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진압작전 과정에서 경찰의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성자들이 사용한 새총 모양의 발사대에 대한 사거리 실험을 실시하고 막루 모형 제작 등을 통해 화재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사를 통하여 밝혀진 이 사건 화재 사고의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농성자들은 용산 4상공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보상 금액과 방식에 반발하여 2008년 8월 위원장 이충년의 주도로 막루 점거농성을 결의하고 한강로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한 5층 건물로서 막루 투쟁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남일당 건물을 점거농성 장소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20리터들이 신어 70여 통, 새총 모양 발사대 20여 개,
골프공 1만여 개, 그리고 복면과 마스크 40여 개 등 시위용품을 준비하였습니다. 1월 19일 새벽 3시경 용산철대위 소속 세입자 10명, 전철현 소속 외부인 22명 등 총 32명이 남일당 건물에 침입하여 같은 날 저녁 6시경 망루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성자들은 1월 19일 5시 30분경부터 1월 20일 6시 30분경까지 복면과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경찰과 주변 건물과 도로 등을 향해 화염병 200여 개, 염산병 40여 개, 골프공과 벽돌 조각 수백 개를 투척하였고, 그로 인해 주변 건물과 버스 정류장에 불이 붙고 도로를 운행하던 승합차의 유리창이 파손되기도 하였고, 한강로가 2회에 걸쳐 전면 통제되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전개되자 1월 19일 19시경 경찰은 현장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신속히 진압작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월 20일 6시 30분경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지시로 진압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6시 47분경 특공대 옥상조 12명이 망루에 1차 진입하여 화염병을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하는 농성자 9명을 검거하였습니다. 7시 18분경 인원을 보강하여 특공대 16명이 다시 망루에 진입하자 7시 19분경 망루 사청의 농성자 중 일부가 망루 외벽 해체 작업을 하는 특공대원을 향하여 다량의 신어를 투기하였습니다. 직후 망루 사청의 농성자 중 일부가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서 터지고 망루 안에 산재해 있던 신어에 불길이 번져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7시 28분경 그로 인해 망루가 붕괴되었고 7시 52분경에는 마지막까지 저항하는 농성자 7명을 검거하였고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경찰 특공대 소방관과 구속 피의자 1명의 진술 그리고 관련 동영상 등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망루 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원을 향해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서 터지고 거기서 망루 내부 계단과 벽면에 뿌려져 있던 신어에 옮겨 붙으면서 망루 내외부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이는 대규모 화재로 발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망자 6명의 사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진화된 이후 망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농성자 5명과 경찰 특공대 1명의 사체가 무너진 망루 잔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체 발견 당시 농성자 4명의 사체는 무너진 망루 윗부분에서 나란히 불에 탄 채 발견되었고 또 다른 농성자 1명의 사체는 무너진 망루 아랫부분의 구겨진 패널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특공대원은 망루 아랫부분에서 철골에 눌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체를 정밀하게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인은
모든 사망자들의 기도와 폐 점막 등의 그름이 발견되는 등 화재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고, 모두 특별한 출혈이나 외력에 의한 골절상 등이 없어 화재로 인한 사망이라는 부검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체가 발견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발견 당시의 사체 상태, 그리고 사체가 발견된 장소의 주변 상황과 국과수의 부검 소견을 종합한 결과 본건 사망자들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성자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검거된 27명 중 점거 농성을 주도하거나 책임이 중한 5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 등으로 어제 구속 기소하였고, 나머지 15명은 오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 유예하였고, 구속되어 있는 이충년 위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6명의 피의자들은 계속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의 책임에 관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점거 농성 때와는 달리 본건 경찰 특공대의 투입은 농성 시작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농성자와 경찰관이 사망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경찰 특공대 조기 투입 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주요 간선도로에 접한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망루를 지어놓고 인도와 차도에까지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고,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여 개, 1톤이 넘는 인화물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철련 간부를 통한 협상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시간이 갈수록 그 위험은 가중되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여 신속히 진압을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경찰 주장과 같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농성자들이 협상에는 응하지 아니하면서 다량의 위험 물질을 보유하고 투척하여 공공에 대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서 그 인적, 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화염병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찰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화재 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신호 투기와 화염병 투척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 수행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던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찰이 안전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명피해가 확산되었던 것은 아닌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계획과 달리 화학 소방차가 준비되지 않았으나 수성막포가 장착된 펌프카 2대를 준비하였고 특공대원들이 막루 1차 진입 시까지 개인용 소화기로 불을 꺼가면서 큰 무리 없이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소방용 화학 분말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살포할 경우 질식 위험이 있어 다수의 농성자들이 밀집한 본급 막루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며, 에어매트와 안전매트는 사전에 준비하였으나 건물 주변에 화염병 잔해물 등 유리조각이 많았고 화염병 투척도 계속되고 있어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막루 화재 발생 후 즉시 안전매트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경찰의 작전 계획이 최초 계획과 달리 현장에서의 준비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된 부분은 있으나 경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건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의 신어 투기와 화염병 투척 행위인 만큼 작전계획 수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망의 결과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진압작전에 대한 정책 판단상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관련 경찰관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거 용역 회사와 관련된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 14시 50분경과 1월 20일 새벽 1시경 남일당 건물 3층에서 농성자들과 대치하던 철거 용역업체 직원 5명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폐목재, 소파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농성자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2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들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1월 19일 10시경부터 12시 30분경까지 또 다른 철거 용역업체 본부장 등이 막루 설치를 저지할 목적으로 막루를 건설 중인 농성자들에게 소방호수로 살수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용역업체 본부장과 과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철거 용역회사 직원이 1월 20일의 특공대 진압작전에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수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구속피의자 이충년을 비롯하여 6명의 피의자를 상대로 구체적 행위분담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철현 의장 남경남을 조속히 검거하여 의법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산 사건과 관련하여 전철련의 조직적 개입 및 용산철대위와의 금전거래 상황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하여 그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로 특별공판팀을 구성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있거나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산 철거 현장 화재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